자, 안녕하십니까. 넥스트아이입니다. 자, 넥스트아이 삼보산업, 뭐, 이런 게 보통 이제 이준석, 대표라고, 후보라고 할게요. 대선 나온다니까. 이준석 후보 관련주인데, 자, 뭐, 빅텐트 얘기가 좀 나오곤 있지만, 이준석은 뭐, 특별히, 좋아하지 않고 있네요. 자, 하지만, 이준석도 뭐, 이번에 대선에 이길 확률은 제로예요. 제로긴 하지만, 그래도 향후에는 또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떠오를 겁니다. 이제 마흔이잖아요. 85년생인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,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 봅니다. 자, 참고로 저는 중도예요. 중도고 이준석을 특별히 지지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팩트만 보는 사람입니다. 저는. 자, 그런 건 넘어가고, 자, 빅텐트 단일화에 제 이름을 오르지 마라. 독자 행보를 하겠다. 자, 이거는 그거 같아요. 물론 자기가 물론 이제 사람인데, 국민의힘 한덕수 이분들이 와서, 자, 이준석 네가 대선에 가라, 우리가 다 밀어주마, 이러면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그 틈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건 본인도 잘 아니까 이번엔 아마 독자적으로 그 경험으로 대선판을 한번 이끌어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지금 국민의힘하고도 껄끄럽죠.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버려졌잖아요. 쫓겨난 거죠. 결국은 이런 것들 하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일단은 이제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죠. 이제 원수가 됐죠.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찬탄 주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하고는 뭐 사실 단일화 한다는 게 빅텐트 단일화가 쉽지는 않다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단 지지율이 높아요. 3자 대결에서. 뭐 대선 후보가 몇 명이 나올지는 몰라요. 뭐 10명이 나올 수도 있죠. 뭐 허경영 후보 이런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뭐 주요는 뭐 4인방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뭐 이재명, 김문수, 한덕수 중 한 명, 그리고 이준석,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, 뭐 이런 분들 상임 고문이죠. 지금 새민주당 요 네 명이 조금 이름 있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이낙연, 이준석 후보가 뭐 제일 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자, 한덕수가 나오면 중도표를 조금 뺏어가기 때문에 겹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긴 좀 줄어들 거고, 김문수 후보 쪽은 좀 이준석 후보가 더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다. 이런 좀 결론이 나요. 의미는 없어요. 뭐 3등은 2등까지는 또 의미가 있지만 3등은 의미는 없다. 하지만 이준석은 처음 나오는 그런 거고, 처음 나오는 후보고, 대선 출마해서 레이스를 완주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앞으로 미래에 본인한테는 정치적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마땅한 게 없어요. 자,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뭐 만약에 상지건설 이런 월봉으로 보면 되죠. 뭐 어마어마하죠. 상승률. 자, 이게 몇 프로예요? 1558%입니다. 4월봉만 고가가 이렇게 올랐고, 최근에 또 핫한 뭐 한덕수 이제 아이스크림 헤드가 제일 높았죠. 자, 4월 고가가 240%. 어마어마하게 올라요. 자, 이 정도 파워는 다 나와주죠. 그런데 딱 보시면 삼보산업 53%. 뭐 없죠. 넥스트아이 4월에 61%. 고가는 뭐 110%지만 그렇게 파급력이 없다라는 거예요. 크게 나오진 않는다. 자, 뭐 경험에만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분명히 잠룡이라고 생각하고요. 넥스트아이는 차트도 굉장히 우량하게 잘 만든 종목이다. 자, 삼보산업, 넥스트아이 뭐 전부 다 이제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아버지 관련이에요. 아버지가 감사위원 또는 대표이사 영입 한 걸로 일단은 관련주로 분류돼서 저는 넥스타이랑 삼보산업이 가장 관련도는 그래도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. 자, 지금은 저는 좀 길게 보는 겁니다.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정치인 이준석 관련주의 대장주가 뭐가 될까,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드린 거예요. 넥스트아이가 조금 더 저는 좀 한 표를 던지고요. 뭐 윌비스도 있고, 근데 윌비스는 또 이건 이제
학벌 테마잖아요. 하버드. 근데 이건 또 한덕수 관련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. 예, 김문수 관련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자리 있고 또 관련이 있는 거라 좀 그렇고 위비스는 좀 그렇고 예, 또 대성창조도 완전히 혼자 엮이기에는 조금 다르죠. 예, 예. 이건 또 이재명도 좀 섞여 있고 막 여러 섞여 있어요. 예. YBM넷은 그래서 예, 많이 좀 관련이 되는데 이것도 동문이거든. 하버드 동문. 그럼 뭐 한덕수도 하버드 나왔는데요. 경영학과. 그렇게 따지면 또 하버드 동문으로 끌고 가기도 좀 그렇지 않나.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맞다고 봐요. 아버지 관련. 이준석 대표죠. 후보죠. 이제 대선 후보. 이준석 후보 아버지 관련한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가 뭐 가장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넥스트아이 차트를 일단은 좀 공부해 보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대선에 떨어졌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재료 이슈가 이제 없어지니까 하락은 하는데 급락은 막 하한가로 치닫고 이런 거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. 설사 만약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래 뭐 나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. 근데 이준석이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. 윤석열도 안 된다. 근데 이재명도 안 된다. 이거예요. 그러니까 확실한 깨끗한 정치인만이 필요하다. 그게 이제 본명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는 아직 대권을 잡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건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고. 그래서 이제 뭐 밀어주기를 할 수도 있어요. 빅텐트에서. 근데 아마 합당은 안 할 거고요. 그리고 다시 뭐 재입당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당 대표로서의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합당은 하진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치를 좀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아요.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. 그죠? 약간 보면 한동훈 전 장관이라고 할게요. 이제 한동훈 전 장관하고도 조금 비슷해요. 어떻게 보면 그죠? 논리 있게 말 잘하고 뭐 인텔리전트한 스타일이라는 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추가 이슈는 없고요. 뭐 지지율이 조금 올라진다면 그 정도의 성과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. 성과적인 칭찬. 그러니까 이준석 생각보다 선전하는데 다음에 기억이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은퇴한 홍준표 전 시장처럼 뭐 계속 2인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죠. 그런 분들이. 하지만 네임밸류를 쌓다 보면 분명히 대선 기회가 한번 온다는 거. 아직 젊고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. 자, 옛날에 트리오 김영삼, 김대중, 뭐 김종필 이렇게 있었잖아요. 이분은 만년 2인만 하다 끝났고, 자 결국은 이분들은 결국 한 번씩 했어요. 이름값을 했다는 거죠. 자,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전하다 결국은 했죠. 자, 결국은 이게 나온다는 거죠. 이재명도 보세요. 그동안 꼽히던 후보 중에 남은 게 이제 이재명이에요. 저번에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혜성같이 나타나면서 뺏겼죠.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한 차례가 됐다라는 거. 자, 이겁니다. 이준석도 강력한 자리매김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.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.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. 넥스트아이는. 왜냐하면 대선 레이스 완주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성과를 바라지 마시고 하지만 분명히 이번 대선 레이스를 치르던 아니면 진짜 단일화에 뭐 그것도 멋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. 빅텐트에 그래 나도 양보하겠다. 그냥 빅텐트를 한다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양보를 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. 이것도 국민들이 에이 바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. 되게 용기 있고 오히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이걸 양보한다는 건 대단한 건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. 완주를 하면 또 완주 나름대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젊은 패기는 분명히 있구나 똑똑하구나 이런 인식만 심어줘도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는 거다. 하지만 주가는 어차피 결론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막 신고가를 뚫고 막 천장으로 갈 수는 없어요. 어차피.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많이 가면 이 근처 있죠. 955원, 1000원 이런 데서 끝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1000원 돌파도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.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래를 위해서 미리 사두실 필요는 없어요. 이 종목은 대선 끝나면 어쨌든 재료를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. 그러면 제가 볼 때는
한 500원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예, 대선이 끝나면 500원 그 밑이나 예, 그리고 다음 대선 때 예, 조금 혹은 이제 총선 때 요럴 때 한번 예, 일단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예,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. 절대로. 예, 대선으로 예, 이제 치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넥스트아이가 막 돈을 엄청 벌고 막 소름 끼치게 재무가 좋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. 예, 이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정치인 관련주들 예,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예, 뭐 대선이 됐던 뭐 예,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예,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. 예. 자,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예,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.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예,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.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,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. 그 히든 정보들,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,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.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.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.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,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더 중요해요. 어떻게 보면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. 자,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.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.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.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.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한 6주.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. 평균적으로 5, 60% 이상 수익을 내고요.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. 2주 안에 끝내는 거.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하는데 자,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.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10-8011-0017이고 자, 여기로 정치인 관련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. 편하게.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